며칠 전 뉴스 보셨나요? 바로 이 장면인데요. 북한이 3월 24일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을 또 감행을 했고, 바로 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가죽 잠바 입고요, 선글라스 끼고, 그리고 참관하고 실제로 지휘를 하는 이 모습을 바로 영상에 담았는데요. 북한도 유튜브 하나요? 이거 바이럴 마케팅 같은데, 네, 강남 스타일 같기도 하고, 뭐 서부 국가에서는 이거 탑건이다 영화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또다시 이제 국제사회가 들썩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년 만에 또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이 됐고요. 이제 국제사회에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오늘은 주 유엔 미국 대사 그린필드 대사의 규탄 성명인데요. 오늘 영상 보시고요. 또 국제 정세와 관련된 표현들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감상하시죠. The U.S. UN ambassador said Kim's pursuit of nuclear weapons is a threat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Let me be crystal clear. The United States absolutely condemns the DPRK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launch on March 24th. This launch violated multipl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It was an egregious and unprovoked escalation, and it poses a threat to the global proliferation regime. 오늘 영상 속에서도 좋은 표현 많습니다. 오늘 두 가지 문장으로 같이 한번 마스터를 해보실 텐데요. 자, 그럼 처음부터 한번 영상 듣고 한번 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U.S. UN ambassador said Kim's pursuit of nuclear weapons is a threat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맞습니다. 네, 자, 이 문장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The U.S. UN ambassador said The U.S. UN ambassador said. 그렇죠? ambassador이라고 하면은 대사죠. 그래서 이제 주 UN 미국 대사는 말하길 Kim's pursuit of nuclear weapons Kim's pursuit of nuclear weapons. 네, pursuit 하면 추구를 말하는 거죠. 추구. 그래서 김은 김정은을 말하는 거고, 자, 북한 정권에서 이렇게 핵무기를 추구하는 것은 is a threat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a threat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어디에 위협이 된다라고 할 때 is threat 다음에 to가 중요합니다. 어도 들어가고요. is a threat to 어디, 어디에 위협이 된다. 그리고 can be a threat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이런 표현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위험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위험을 또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는 pose라는 말을 합니다. pose. 뒤도 나올 텐데 it poses a threat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하면 위협을 가지고 있다.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라고 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주어 쓰고 is a threat to, 주어 쓰고 can be a threat to, 그리고 주어 poses a threat to. 이 세 가지는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네, 어디에 위협을 준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은 다음 문장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북한이 이제 핵무기를 추구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위협이 된다라고 주 유엔 미국 대사 바로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께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Let me be crystal clear. Let me be crystal clear. 자, 이 표현도 주요 표시감이죠, 여러분들. 보통 let me be clear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자,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crystal clear 정말 명확한 거고요. 매우 확실하게 얘기할 때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crystal clear. 그리고 어디에 이제 바닷가에 놀러 갔는데 와, it was crystal clear 하면 정말 물이 맑다라고도 얘기할 때도 많이 써요. 네. 그래서 명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저랑 따라해 볼게요. Let me be crystal clear. Let me be crystal clear. 네, 제가 그 영어 공부의 가장 핵심, 그러니까 영어 회화와 듣기의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은 큰 소리로 말하기랑 감정이입이에요. 이 두 가지.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보시지만 잘 안 하시죠. 따라하는 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보고 있으면 공부한 느낌이 드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정말 10년 공부해도 안 늡니다.
그래서 항상 큰 소리로 따라해야 되고 내가 직접 말하는 것처럼 감정이입을 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를 할 겁니다. 그게 맞춤문과 다른 영어 수업의 차별성이에요. 그래서 우린 직접 내가 큰 소리와 감정이입한다. 이 두 가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따라 보세요. Let me be crystal clear. Let me be crystal clear. 그렇죠. 그렇게 직접 내가 말해보고 그냥 가만히 보고 있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자, 그럼 1번 문장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고요. 한번 먼저 영작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생각만 해도 괜찮고요. 가능하면 적어보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한번 바꿔보시죠. A few minutes later. 지금 영어로 생각하는 그 과정 자체도 프랙티스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해주고 계시고요. 자, 그럼 한번 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은 강력하게 규탄하다. 규탄하다라는 동사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라는 이런 표현도 많이 쓰이고요. 국제사회에서. 그리고 on March 24th로 마무리하시면 되는데요. 자, 그럼 답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The United States, the US도 맞지만은 풀어서 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공식 성명에서는 약어보다는 풀어서 쓰는 경향이 더 강합니다. So the United States absolutely 저 강력하게 condemn. 네, condemn 강세가 damn에 있습니다. condemn 비난하다, 규탄하다. 그 북한을 North Korea라고도 물론 얘기하지만은 요 정식 명칭은 DPRK입니다. DPRK.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고요.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약자를 바로 DPRK라고 합니다. 네, 대한민국은 뭐라고 하죠? The Republic of Korea라고 하죠. The Republic of Korea는 바로 이제 ROK. 우리나라는 ROK라고 이제 줄여서 말을 합니다. 네. 그래서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Launch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이라고 해서 ICBM이라는 단어로 약어로 주로 쓰이죠.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요. 사실 엄청 무서운 그런 무기입니다. 네, 그냥 미사일이 아니라 대륙을 넘나드는 그런 미사일이죠. 그래서 인공위성 발사하는 그런 기술로 거기다 핵탄두를 실어가지고 대륙을 이제 횡단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이니까 정말 대단한 그런 미사일이죠. 네, 자, launch. launch는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발음을 좀 길게 해주셔야 돼요. launch라고요. 발사. 짧게 하면은 어떤 발음처럼 들릴까요? Did you have lunch? What did you have for lunch? 네, 점심처럼 들려요. 그래서 발음을 길게 해야지만 실시 발사가 됩니다. launch. 네. 그리고 날짜 앞은 on 들어가죠. 그러니까 달만 쓰이면은 in이 맞는데 구체적인 date, 날짜가 들어가면은 달과 연도와 상관없이 on을 써야 됩니다. on. 그래서 on March 24th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적으셨다면은 참 잘하신 거고요. 자, 이게 정답이니까 이것도 적어주시면서 자, 그러면 한번 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United States absolutely condemns the DPRK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launch on March 24th. 오케이, 좋습니다. 네, 다시 한번 따라 볼까요, 이제요? The United States absolutely condemns The United States absolutely condemns. 자, 한 번 더요. 여러분께서 공식 성명 발표한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 국가를 대표해서요. The United States absolutely condemns The United States absolutely condemns 무엇을요? missile까지 갑니다. the DPRK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launch The DPRK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launch on March 24th. on March 24th. 네, intercontinental 대륙간이란 단어가 좀 긴데요. 강세는 intercontinental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세가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강한 강세는 nantal이에요. 그래서 intercontinental. 그래서 intercontinental 해서 가장 강하게 찍는 게 중요한 겁니다. 같이 한번 발음해 볼까요? intercontinental. 한 번 더요. intercontinental. 그렇죠. 그래서 intercontinental. 그래서 요 대륙간 호텔도 있지 않습니까? 삼성역에 intercontinental hotel, 대륙간 호텔. 이름을 한국어로 바꾸니까 조금 느낌이 좀 이상한데요. 그렇죠? 너 대륙간 호텔 가봤냐? 아, 나 대륙간 호텔에서 결혼식 하는데. Alright. 네. 그래서 ballistic missile launch 발음 길게 하셔야 되고요. On March 24th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 전체 문장 듣고요. 좀 기다렸다가 끝까지 한번 따라해 보시는 겁니다. international에서 발음 약간 실수하시죠? 우리는 실수하지 않고. The United States absolutely condemns the DPRK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launch on March 24th. 같이요. 큰 소리로요. 시작. The United States absolutely condemns the DPRK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launch on March 24th. 이렇게요. 네, 좋죠. 아,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거였는데 제가 그 지난 시간에 common English sentence sense라고 이제 SOM을 바꾼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제가 너무 좀 섣불리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오렌지 노트라는 이제 노트에 다 프린팅이 SOM이고요. 제 교재 모든 게 다 프린팅이 이미 SOM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너무 섣불리 내 마음이 앞서가지고 좀 이렇게 명칭을 바꿨다라고 지금 말씀을 좀 다시 드립니다. 그래서 번복을 할게요. 그래서 sentence of miracle로 stick to it. 그래서 앞으로 좀 지속하겠습니다. 제가 좀 너무 말이 앞섰던 것 같아서 좀 양해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SOM으로 앞으로도 가겠습니다. SOM. 네, 오케이. 네, 뭐 명칭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오케이. 자, 이어집니다. This launch violated multipl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is launch violated multipl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이번 발사는 위반했습니다. multiple 하면은 네, 그렇죠. 여러 차례 여러 개의 Security Council 네, UN 안전보장 이사회죠. UN 안보리의 resolutions 하면 결의가 되겠죠. 그래서 결의안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많은 조항들을 한 번에 위반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는 자, 2번 문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It was an egregious and unprovoked escalation.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자, 북한의 이번 실험은 It was an egregious It wasn't egregious. 일단 따라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소리 듣고 바로 저처럼 따라해 보세요. It was an egregious It wasn't egregious and unprovoked unprovoked escalation. escalation. 이렇게요. 그렇죠? It was an egregious and unprovoked escalation. 좋습니다. 오케이. 자, 이 표현도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고요. 북한의 그러한 발사는 그쵸? 이번 미사일 런치는 it wasn't egregious. egregious는요. 터무니없는 어이없는이 바로 egregious입니다. 네. 그럼 지독한이란 뜻도 있어요. 지독한. 아주 지독하고 그래서 터무니없는 unprovoked는요. 이유 없이 아무런 이유 없는 이란 뜻입니다. 네, 정말 터무니없고 이유가 없는 escalation, 고조죠, 고조. 국제사회의 긴장을 고조시킨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provoke라고 하는 동사가 도발하다, 그렇죠? 도발하다로 쓰이는데요. unprovoked, 아니 뭐 도발 당할 이유가 있어야죠, 저희가. 그래서 아무런 이유 없느니 unprovoked. 그리고 egregious, 지독한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터무니없고 아무 이유 없는 이번 국제사회의 긴장을 고조한 이런 실험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 다시 한번 전화 읽어볼게요. 갑니다.
It was an egregious It was an egregious, 터무니없고, and unprovoked and unprovoked, 아무런 이유가 없는, 뭐 명분이 있어야죠. escalation escalation, 네, 긴장을 고조시킨 바로 북한의 행위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전체 문장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It was an egregious and unprovoked escalation. 이렇게요. 자, 이에 강력하게 규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and it poses a threat to the global proliferation regime. And it poses a threat to the global proliferation regime.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pose가 어떤 것을 뭐 포즈를 취하다라는 것도 있지만은 위협을 가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it poses a threat to 또 나왔죠. It poses a threat to 어디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네, 글로벌 국제 proliferation이라고 하면은 확산입니다. 확산. 네. 그래서 어떤 것이 확산된 이런 regime 하면 체제와 정권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국제 확산 정권 체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라는 말은 사실 이 비확산이 목적이죠. non-proliferation이 이제 목적인데 이미 확산되어 있는 국가들이 있거든요. 잠깐 이 차트 좀 보실까요? 세계 핵 보유국 추정 핵탄두 수입니다. 2020년 1월 기준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러시아가 6,375개의 핵탄두를 보유하는 것으로 이제 추정되고 있고, 그런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기 아래 하늘색 바로 이 숫자입니다. 이 숫자가 그 실전 배치된 핵탄두 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위협이 될 수 있는 바로 그런 숫자이기 때문에 하늘색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은 1,750개, 러시아가 1,500개예요. 엄청나죠. 이 핵탄두 하나가요. 이제 물론 이제 어떤 위력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이 서울과 수도권 일대를 그냥 순식간에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위력이라고 합니다. 영국도 프랑스도 지금 실전 배치가 되어 있고, 그밖에 뭐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 중국, 북한도 가지고 있는데 실전 배치가 되어 있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된 것으로 지금 나와 있네요. 네. 그러니까 2020년이니까 지금 2022년이죠. 근데 아마 더 많은 국가들이 보유를 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이번 수치를 보면서 놀란 게 러시아가 실전 배치가 엄청나네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는데 이 강대국들에서 미국 포함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도와주지 못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직접적으로 군사적으로 못 도와주고 있는 이유는 사실 러시아의 이런 어떤 막강한 핵 보유 능력 때문이지도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이게 사실 도와줬다가 괜히 불똥 튀어가지고 러시아가 또 만약에 발사를 하면은 이건 바로 그냥 세계 3차 대전으로 이어지니까 섣불리 우크라이나 편을 또 들어서 이렇게 군사적으로 도와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영상은 이제 국제 어떤 정세와 관련된 그런 영상이었고요. 제가 예전에 그 파고다, 강남 파고다에서 외교 영어를 또 강의를 한 적이 있고, 제 또 출신이 군사 그 통역 출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뉴스를 다루게 돼서 오랜만에 이런 뉴스를 다루게 돼서 매우 흥미로웠고요. 여러분께서도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요. 다양한 영어 표현, 다양한 문장들을 섭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롭고 더 유익한 그런 강의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바이. The U.S. UN ambassador said Kim's pursuit of nuclear weapons is a threat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Let me be crystal clear. The United States absolutely condemns the DPRK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launch on March 24th. This launch violated multipl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It was an egregious and unprovoked escalation, and it poses a threat to the global proliferation regime.